안녕하십니까. 네오젠 과학학원 조민영 강사입니다. 지금부터 정발고 23년도 2학기 기말고사 내신 분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에 이제 정발고 그 시험 문제를 살펴보니까요. 전체 난이도는 중급 정도로 분석이 됐습니다. 지난 시험이 많이 어려웠죠. 지난 2학기 중간고사 시험이 좀 많이 어려운 수준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내신 성적 균형을 위해서 난이도를 조금 다소 낮은 수준으로 출제를 하시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저랑 같이 수업을 했던 친구 하나가 이제 이번에 만점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이제 만점 받은 친구는 이제 한 명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수준들을 전반적으로 이제 살펴보았을 때 90점 후반에서 90점 후반, 그러니까 난이도와 뭐 이런 상황들을 전부 고려를 해서 보았을 때 90점 후반에서 1등급 컷이 형성될 거라고 예상이 되어집니다. 일단 특이사항은 이번 기말고사가 지난 중간고사가 많이 어려웠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좀 난이도를 낮춘 게 아닌가. 일단 문항수를 또 2문항 줄였고요. 그리고 지난 시험처럼 논술형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보았을 때 조금 의도성이 보였다라고 판단을 좀 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구체적으로 대표 문항 분석에서 이제 들어가 보면 생명과학 영역에서는 자 2번 문항 있죠. 2번 시험지도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2번 문항에서 에너지의 이동량과 함께 효율을 계산하는 문제인데 문제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이제 계산상에서의 어떤 실수가 유발될 수 있는 그런 문항이었기 때문에 오답률이 다소 좀 높을 수 있었겠다라는 부분이 조금 판단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지구과학 영역에서 조금 문제가 자료 해석하는 게 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6번하고 8번하고 10번 문항, 자, 요런 유형 자체가 우리가 이제 고등 2학년 과정인 지구과학 1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이에요. 모의고사에서 출제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능 특강이라든가 수능 완성, EBS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서 쉽게 이제 접할 수 있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유형의 문제를 이제 변형을 해서 출제를 했다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이런 문제들을 이제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결국은 뭐냐면 이런 유형의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료가 이제 제시가 되었을 때 그 자료를 정확하게 본인이 갖고 있는 배경 지식과 함께 연계해서 그것을 해석하고 논리적으로 추론하는 과정을 통해서 답을 구하는 그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이론을 많이 듣는다, 이론을 많이 외운다, 이것만 가지고 이제 해결이 되어지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문제를 이런 유형의 문제를 많이 접하고 연습을 해보는 수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상시에 이런 공부들을 해보지 못한 친구들은 아마 6번, 8번, 10번 문항이 조금 많이 어렵지 않았었겠느냐 이렇게 추론을 해보고요. 미리 이제 연습을 했던 친구들은 익숙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문항들이 나오는 게 오히려 내신 성적을 따는 데 더 유리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연습이 좀 필요하다는 거, 지구과학 문제는 항상 그런 식으로 자료를 제대로 해석하는 게 연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시험이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제 물리 영역 파트로 넘어가 보면 이제 출제 문항수를 한번 비교해 보았을 때 거기 이제 시험 범위를 보시면 에너지 전환부터 시작해서 미래의 지속 가능한 발전까지 전부 다 물리 영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토탈 문항이 13문항이 출제가 되었는데 타 영역보다 문항 수가 이제 많았죠. 그죠? 타 영역보다 문항 수가 많았는데 전반적으로 사실 난이도가 높진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높진 않아서 의외로 이제 이번 시험에도 똑같이 저번 시험과 똑같이 어렵게 출제가 되었다라고 이제 출제가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예측은 했었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물리 부분이 좀 많이 어려웠을 거야 라고 이제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도 이제 그 내신 성적 균형 위해서 난이도를 조금 다소 낮은 수준으로 이제 출제하신 걸 보니까 보면서 이제 요 부분이 조금 전반적으로 이제 난이도가 그렇게 높진 않았구나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다만 그 13문항 중에 제일 어렵다라고 생각했던 문항이 19번 문항이거든요. 물론 뭐 17번 문항도 좀 복잡할 수 있었을 만한 문제긴 해요. 17번 문항도 좀 복잡할 수 있었는데 요런 문항을 연습을 많이 한 친구들은 그렇게 이제 17번 문항은 어렵지 않았을 건데,
이제 새로운 유형으로 이제 등장을 한 게 19번 문항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에 보면 뭐 전력의 X%다, Y%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출제가 돼서 그 퍼센트까지 계산을 해야 되는 조금 계산 과정이 복잡한 그런 문제였는데 사실은 이 19번 문제가 2019년도 EBS 수능 특강,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이 그 전력 수송에 관련된 부분이 물리학 1에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거기서 배제가 되었지만 과거에는 이제 포함이 되어 있어서 거기서 이제 수능 특강에서 문제를 만들어서 출제를 했을 텐데 그 2019년 EBS 수능 특강 178페이지에 나와 있는 6번 문항이 이 문항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예. 일단 유형 자체를 조금 바꾸려고는 하신 것 같은데 거의 문제가 똑같아요. 거의 문제가 똑같은데 문제점은 뭐냐면 그 19번 문항, 그 6번 문항이 EBS 수능특강 나왔던 6번 문항이 전체적으로 오류가 있었던 문제예요. 그래서 실제로 EBS 사이트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 여러분들이 들어가 보시면 거기에 이제 정정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문제가 전체적으로 오류가 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정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정오표가 이제 게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따지고 들어가서 이제 저도 이제 문제를 풀어봤는데 사실은 답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예, 지금 현재 출제된 부분에서. 그런데 이제 지금 정보알고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뭐 아무런 얘기가 없는 거 보니까 어쨌든 이 문항을 맞춘 친구가 없는 거죠. 예, 이 문항을 맞춘 친구가 없는 건데 이제 어찌됐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도 조금 체크를 좀 하시고 준비를 하실 때 이제 드러난 부분은 뭐냐면 결국은 이제 EBS 수능특강 과거 이제 그 수능특강이나 수능 완성 문제에서 출제를 많이 참조하신다라는 정도, 이게 이제 정발고 문제 경향성을 띌 수 있겠구나, 난이도가 높은 이유가 거기에 있었구나, 요렇게 이제 개념을 좀 잡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내신 성적을 따기 위해서 그런 준비를 미리 해야 된다는 거, 그런 것들 좀 기억하시고,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이제 결론을 짓자면 이번 정발고 문제는 지난 시험보다는 난이도가 조금 낮아졌다라는 거, 이렇게 결론 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발고 이제 내신 분석에 대한 정확한 내용들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당부를 좀 드리고 싶은 말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뭐냐면, 일단 올해 1년 동안 여러분들이 과탐 영역에서 이제 통합과학이라는 한 과목, 과학 과목이 이제 한 과목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대비를 하고 공부를 하고 이러느냐고 열심히 하셨을 텐데, 내년도죠. 2학년에 올라가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과탐 과목 선택이 이제 적어도 2과목에서 많으면 4과목까지 그렇게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과목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일단 공부량이 절대적으로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국영수 과목의 공부량을 줄이고 그 다음에 과학을 이제 늘리겠다, 이거는 이제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일단 국영수 공부량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조금 소폭 상승을 시키면서 동시에 어떻게 해야 된다? 과탐 과목의 공부량을 늘리셔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신 성적 따기가 이제 쉽지가 않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힘들지만 어쨌든 해야 될 일이니까, 넘어야 될 산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유념하시고, 그리고 과목 수가 늘어나면서 동시에 뭣도 달라지냐면 통합과학 수준의 문제보다는 훨씬 더 난이도가 올라갈 거라는 거예요. 내신 문제 내신 문제에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려워지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은 이것을 미리 캐치를 하시고 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 때 선생님이 적극 추천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번 겨울방학 때 자신이 선택한 과학 과목 전체를 적어도 1학기 중간고사, 내년도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부분까지는 선행 내지는 심화학습이 꼭 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미리 준비를 하시지 않으면 내년 3월 달에 이제 올라가셔서, 이제 2학년 올라가셔서 바로 이제 내신 대비를 하셔야 되는데 막막하신 느낌이 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공부량은 늘어나고 난이도는 올라갈 게 뻔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쫓기는 마음으로 공부를 하는 것보다 미리 알고 대비를 하시고 준비를 하시면 그 3월 달에 올라가셨을 때 좀 더 여유를 갖고 전체적으로 준비를 하는데 효율성을 띌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신경 쓰셔서 이번 겨울방학 때 반드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1학기 중간고사 범위까지는 심화학습 수준까지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까지고 정발고 23년도 2학기 기말고사 내신 분석을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내년도에 이제 여러분들 이번 겨울방학 때 잘 과탐 과목 공부하시고 준비하셔서 내년도에도 내신 과학 내신 1학기 중간고사부터 잘 보시기를 기원하면서 열심히 하시기를 당부드리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